오늘은 1차 함수 첫 시간으로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죠. 두 변수 x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이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내게 되고요. 저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는 여기서 바로 y는 ax, y는 x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y는 x의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 값은 y는 fx에서 여기서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 즉 x식에 지금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곧 바로 함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를 3x라고 하면 x에 1을 대입해서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이때 6이 함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164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x의 약수가 y 이런 식으로 해서 가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3의 약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3의 약수는 우리가 뭐가 있나요? 1, 3이 있죠. 그럼 x값이 3으로 봤을 때 y값은 1,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y는 지금 우리가 하나씩 y값이 정해져야 된다는 이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자연수 x를 2로 나눈 나머지 지금 x 값을 우리가 2라고 생각을 하면 2 나누기 2는 2라고 나머지 0이 나오게 되고요. 3이라고 생각하면 3 나누기 2는 2라고 나머지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2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0이나 1 두 중에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y값이 하나씩 정해진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가 되게 됩니다. 절대값이 x인 정수, 절대값이 x인 정수 y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a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x라고 했을 때 이게 y 값이 되면 y는 지금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대응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 x의 소인수의 개수, 소인수의 개수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6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이죠. 소인수의 개수는 2와 3, 두 개가 됩니다. 소인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소인수까지 만약에 예문이 나왔으면 우리는 2, 3이라고 하여서 지금 여기서는 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만 여기선 소인수의 개수였기 때문에 소인수의 개수는 두 개니까 이때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연수 x와 서로소인 자연수 y, 자연수 x가 만약에 2로 예를 들어보죠. 2와 소인수의 개수는 뭐가 있나요? 아주 많죠.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수가 소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소인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값이 무한히 지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은 함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마도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답이 나라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값 fx는 x분의 9-a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f3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f3의 값이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제일 처음 165번은 a 값을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라는 숫자는 3분의 9-a가 되고 얘는 3-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a가 -2가 되니까 fx의 식은 뭐가 될까요? x-9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f-3의 값은 뭐가 되나요? -3분의 9 더하기 2죠. -3 더하기니까 -1이 되고요. f-1은 -1분의 9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9 더하기 2가 되니까 -7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fk의 값은
fk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4 더하기 7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럼 fk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k분의 9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k분의 9는 뭐가 되고요? 9가 되고요. 따라서 k값은 무엇이 나옵니까? k값은 따라서 k값은 우리가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 됩니다. 그 다음 1차 함수에 대해서 보시죠. 1차 함수는 y는 fx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여기는 y는 x 플러스 b는 y는 ax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즉 b가 0보다 클 때는 y축을 따라 위로 지금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고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을 따라 b의 절대값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y는 a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b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걸 거고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e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b의 값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6번 문제를 보면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가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ax 플러스 b의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서 한 권의 x1인 공책 5건의 가격 y1은 지금 어떻게 식이 세워질까요? 5x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의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60km 거리를 시속히 xkm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얘는 거속시가 되죠. 그러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y시간만큼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x의 속력으로 지금 거리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는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넓이가 10제곱cm고 가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y가 얼마가 나와줘야 됩니까? 10.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10이 나오죠. 이건 역시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없습니까? 1차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 2,000원을 가지고 문방구에서 한 자루에 300원 하는 연필을 X자로 사고 남은 거스름돈 Y. 그럼 Y의 식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2,000원에서 빼기 어떻게 되죠? 한 자루에 300원이니까 300X.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1차식이 될 수 있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00, 상수항은 2,000 이렇게 되는 지금 1차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가와라는 1차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라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는 y는 ax 그래프를 이미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전부 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B의 값은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쵸? Y축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시킨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죠.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면 지금 Y축으로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B가 0보다 작으면, B가 0보다 크면 여기에 이제 B 값이 있게 되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B 값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여기에 있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을 때도 B가 0보다 크면 B는 여기 위에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B는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래프에서 필수적인 것들을 지금 기본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제일 차이 뭐가 나오나요? 그쵸.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X절편은 뭐가 되나요? 그쵸?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 되고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그쵸? Y절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은 B의 값에 따라서 다 지금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값은 이미 기본적으로 Y절편의 값은 X값이 0이 들어갈 때의 값이기 때문에 X에 0이 들어갔을 때는 Y값은 B가 나오기 때문에 B가 0보다 클 때는 전부 다 Y절편은 다 양수가 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음수가 될 때는 X값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B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X절편은 우리가 Y값이 0일 때 들어가는 값이고, 그럼 Y가 0일 때 저희가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Y가 0일 때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요. X절편 0이 되니까 Y값에 0을 넣어보죠. 그러면 0은 a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ax 마이너스 b가 돼서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곧 x절편의 값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기울기라는 것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일컫는 겁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걸 나타내나요? x값이 증가하는 만큼 y값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그쵸?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a값은 지금 뭐가 됐나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지금 아래로 향하는 직선, 즉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밑에 100점 팁이 나오네요. 100점 팁을 보시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평행 일치가 나오죠.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y절편은 서로 어떻게 돼도 되나요? 달라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지죠. y는 ax란 그래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는 a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동을 시켜 보시죠. 이렇게 이동시키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y는 ax는 b가 지금 0이었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b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는 y절편이 0에서 지금 b로 변한 거죠. 그죠? 근데 기울기는 어떻나요? a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a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치하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가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겹쳐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까지 같아야 되나요? y는 ax에서 a 값도 같아야 되고 무슨 값까지? b 값까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겹쳐지기 위해서는 A의 값과 B 값까지 완전히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일 때는 기울기만 같으면 되지만
그러나 일치될 때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실 거고요. 됐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됩니다. 같다. 여기서는 지금 y절편은 어떻게 돼?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이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10을 지난다고 하죠. 지난다고 하면 이 점을 이 그래프에 대입을 하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10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K값은 4가 나오겠죠? K값이 4가 나오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이때 X좌표, Y좌표가 같은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X좌표, Y좌표 같아야 되면 우리는 A, A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A, A를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는 4가 되었으니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4a는 4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1이 되니까 좌표는 1,2를 지나게 되겠죠. 168번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1차 함수 y는 ax-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나 이 점을 지난다고 하면 여기를 대입시켰을 때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대입부터 하십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a 값은 2a는 얼마가 되니까요? 3이 되니까 a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a는 2분의 3이니까 y는 2분의 3 x-2가 될 거고요. 이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지금 y절편에 얼마를 빼야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y는 2분의 3 x-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k k 플러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대입을 해주죠. 그럼 이제 스텝 2가 되겠죠. 그죠? 스텝 2는 이제 k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k 플러스 2는 2분의 3 k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k는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됐죠? k는 마이너스 5. k 플러스 2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7이 되죠. 따라서 k는 14가 됩니다. 되겠죠? 여기는 스텝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뭘부터 구해주고요? 그렇죠. a는 2분의 3 먼저 a 값부터 구해주고 그 다음에 k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미지수를 구해주는 차례 a부터 그 다음에 k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정답은 쉽게 구하실 수 있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x절편이 2죠. x절편이 2라는 것은 y값을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x절편이 나옵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럼 a는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고 따라서 b값은 뭐가 나옵니까? b값은 여기서 x절편이 2니까 2를 제가 안 적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a분의 b니까요. 여기서는 b는 이제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a분의 b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4분의 a분의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할게요. 플러스 4가 되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x절편은 우리가 뭐를 넣으라고 했죠? x절편에는 y값을 0을 대입하시고요. 그죠? x는 뭐를 대입합니까? 2. 따라서 2,0을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y절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y절편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y절편 값이 된다고 했죠. x의 0,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게 y절편이 된다는 걸 바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의 식에서 각각의 개수와 지금 상수항이 나타내는 게 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빠르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줄 때 훨씬 더 빠르게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어주실 때 좋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170번이요. y는 fx는 ax 플러스 b 그래프가 있습니다. x값이 2분의 1만큼 증가하고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x값의 증가량과 지금 y값에 뭐가 나왔으니까 증가량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기울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보면서 이것들이 나타내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때 빠르게 해석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방금 전 문제에서 바로 A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A 값은 X 값의 증가량 분의 뭐라고 했죠? Y 값의 증가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x값의 증가량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2는 생략되어질 거고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무엇을 찾았나요? 네, 기울기 찾았죠. 그러면 기울기를 찾았으면 그럼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나와 있나요? 그쵸. f-2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f-2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b의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이제 완성이 되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뭡니까? F2죠. F2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171번이요. y는 ax 플러스 b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는 말이 나와요. 정의역이란 말이 나오고 지금 치역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 정의역이란 말은 x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y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가지게 되고 그리고 y값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8부터 7까지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을 보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a가 0보다 작다는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러분이 배웠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배웠죠. 즉 감소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이 적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y 값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의 값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x의 값은 지금 적을 때 y 값은 제일 큰 수를, 그리고 x의 값이 가장 클 때 y 값은 가장 작은 수를 가지게 된다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라고 지금 좌표 값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마이너스 2,7을 지나고 그 다음 4, 마이너스 8을 지난다고 지금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우리는 이 값들을 대입만 해서 연립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4a 플러스 뭐가 됩니까? b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를 하면 되죠. 그럼 15a는 얼마가 되나요? 15a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15는 마이너스 6이죠.
15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5.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값을 넣어보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는 얼마가 되나요? b는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a 곱하기 b를 구해야 되니까 a, b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뭐가 됩니까? 여기서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72번이요.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분의 a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죠. 그러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a 값을 어떻게 해서는 지금 a 값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서는 지금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지금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y절편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나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y절편이 양수값에 지금 만나게 되시고, 그러면 y절편이 양수값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3, 4분면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프를 분석이 되겠죠. 기울기는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y절편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프의 식을 보고 이게 바로 떠올라야죠. 이게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되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될 거고요. 0보다 커야 되겠죠. y절편은 b분의 a라고 했는데 이건 0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b분의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b도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위에서 분명히 a가 뭐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둘 다 나왔죠. 그죠? a도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여기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풀이 요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73번도 비슷한 문제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a 플러스 1이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1,3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y는 ax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그러면은 a 값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배웠습니까? 1,3분면을 지난다고 배웠죠.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를 지난다고 배웠습니까? 2, 4분면을 지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1, 3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그때는 a 값이 뭐보다 적어야 되겠습니까? a 값이 0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반대로 우리는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원점은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점은 축은 1, 4분면과 2, 4분면, 3, 4분면 어느 4분면에 들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부터 원점부터 지금 이제 지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역시나 뭐여야 되겠습니까? 얘는 음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은 보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그쵸? 원점부터 지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원점부터 지나도 되니까 a 플러스 1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기울기고 얘는 뭐라 그랬죠? y절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이 나타내는 걸 잊지 마세요. 1차 함수에서 얘는 기울기, 얘는 y절편,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게 되겠고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는 a가 뭐보다 작나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공통범위는 어딘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충족시켜주는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함께 충족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함수의 문제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문제풀이 전에 했던 기본 개념 부분들 기울기, y절편, x절편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시 한번 숙제로 더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